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가장 기분 나쁜 포켓몬. 여러분들 포켓몬 좋아하시잖아요. 가장 기분 나쁜 포켓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무려 20주년이 지난 포켓몬은 그 긴 세월만큼이나 수많은 포켓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설정상 무서운 포켓몬도, 불쾌한 포켓몬도, 어딘가 공포스러운 포켓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포켓몬들 중에 누군가 저에게 가장 기분 나쁜 포켓몬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단 한 마리의 포켓몬을 뽑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포켓몬들 사이에는 저는 이렇게 딱 한 마리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대부분을 무섭고 기괴한 설정을 지닌 포켓몬은 사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나쁠 만한 설정들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지친 여행자를 잡아먹는 밤선인과 죽은 자의 얼굴과 똑같은 가면을 들고 다니는 데스마스. 충격적인 설정들이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기적인, 지기적이고 입체적이지 않은 창작물은 인간의 본연적인 공포감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와닿지 않으면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도 생각할 법만 자- 자기 생각 자기 자신도 생각할 법한 이야기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기괴하고 특이한 설정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정말 불쾌감을 주려면 조금 더 은밀하고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분 나쁜 포켓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켓몬 놀랍게도 1세대부터 존재했던 포켓몬입니다. 아마 등장한 지 오래된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포켓몬인데요. 그, 그 이름은 바로 슬리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슬리퍼는 최면 포켓몬입니다. 말 그대로 최면을 모티브한 포켓몬답게 슬리퍼는 최면에 사용되는 추를 흔들고 다닙니다. 상당히 기묘한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특이한 설정과 함께 슬리퍼는 어딘가 기분 나쁜 음흉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느낄 것입니다. 포켓몬에는 이미 수많은 흉악한 포켓몬들과 위협적인 포켓몬들이 많이 있는데 고작 체면을 모티브로 한 이상한 포켓몬이 등장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포켓몬에는 꿈과 체면을 주제로 만들어진 포켓몬이 상당히 많습니다. 슬리프, 슬리퍼 시리즈 이후로도 꿈을 먹거나 사람을 재우고 악몽을 빠지게 하는 포켓몬들이 꾸준히 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슬리퍼 시리즈는 이상하게도 유독 음흉하고 기분 나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 두 포켓몬의 모습은 포켓몬 특유의 친숙한 그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쁠 정도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런 호감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슬리퍼의 인지도는 존재감이 없는 수준을 넘어 20년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모습으로 체면 포켓몬을 디자인한 것일까요? 사실 포켓몬 제작진이 선보이는 슬리퍼의 취급과 행보는 이상한 수준을 넘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자, 일단 슬리프와 슬리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프 넘버 96 타입 에스퍼 타입 분류 체면 포켓몬 레드 꿈을 먹는다고 하는 전설의 동물 맥의 후손 체면 소리 듣기다 녹색 똑같고요. 잠들게 한 뒤 꿈을 먹지만 나쁜 꿈만 있으면 배탈이 날 때도 있는 것 같다. 피카츄 항상 같이 잠을 자다 보면 때때로 옛날에 먹었던 꿈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금. 즐거운 꿈을 꾸고 있지만 어떤 꿈인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슬리프가 꿈을 먹은 것이다. 은. 먹어 치운 꿈은 전부 기억하고 있다. 아이들의 꿈쪽이 맛있기 때문에 좀처럼 어른들의 꿈을 먹지 않는다. 크리스탈. 튀어나온 코를 실룩셀룩거리며 어디 사는 누군가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다고 한다. 루비. 자고 있을 때 당신의 코가 간질거린다면 베갯 머리에서 슬리프가 콧구멍을 내고 꿈을 먹으려 한다는 신호다. 사파이어, 에메랄드 똑같습니다. 슬리프의 도감 설명. 먼저 슬리프의 도감 설명이다. 슬리프는 꿈과 체면을 모티브한 포켓몬답게 잠들어 있는 상대의 꿈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슬리프의 설정은 상당히 재밌고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꿈을 먹는다고 전설을 지닌 맥이라는 동물은 포켓몬으로 재치 있게 형상했으니까요. 말하자면 슬리프는 조금 음흉하게 생겼지만 꿈을 먹는 동물을 모티브로 아주 잘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해지는 순간은 바로 슬리퍼로 진화했을 때부터입니다. 슬리퍼 넘버 97 타입 에스퍼 분류 체면 포켓몬 적 추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 아이에게 체면수를 거둬서 어딘가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다. 청 상대와 눈을 마주칠 때 체면술 등 갖가지 초능력을 쓴다고 한다. 피카츄 무심코 마주쳤을 때 눈을 돌리지 않으면 위험하다. 손에 든 추로 잠재워 버린다. 금 매우 배고파 있을 때 만난 인간을 강제로 잠재워 꿈을 먹어치운다. 은 항상 지니고 있는 추로 규칙적인 리듬으로 흔들고 있다. 가까이 가면 어쩐지 졸립다. 크리스탈 손에 들고 있는 추의 흔들림이 클수록 체면술의 효과는 깊어진다. 루비 손에 든 추의 움직임과 빛이 상대를 깊은 체면 상태에 빠뜨린다. 사냥감을 찾으면 추를 손질한다. 슬리퍼로 진화한 순간 슬리퍼 체면 능력이 더욱 뛰어나진다. 손에 체면을 위해 들고 다니며 인간을 강제로 잠재워 꿈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 나쁜 설정들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에게 체면수를 걸어서 어딘가로 데려간다 라는 문구입니다. 짧은 한 줄의 문장이지만 상당히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잠에 빠뜨리는 최면술 포켓몬에게 왜 이런 설정을 집어넣은 것일까? 이런 이상한 설정은 단순히 도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켓몬 DP의 무대였던 신호지방의 체육관에 가보면 우리는 다양한 책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놀랍게도 슬리퍼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리퍼라는 포켓몬이 있다. 추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며 어린아이에게 체면수를 걸어 어디론가 데려가는 사건이 있다. 포켓몬 제작진은 흔히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설정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인지해야 할 때까지 여러 번 강조해서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포켓몬들의 설정과 이야기를 공을 들였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포켓몬 제작진들이 슬리퍼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설정을 포켓몬 도감과 도서관을 통해 무려 2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리퍼와 어린아이의 연관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슬리퍼가 처음 등장한 애니메이션 내용 또한 매우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메 짱 어디 있었던 거야 걱정했단다. 지우를 하지메라는 아들과 착각한 어머니. 아들인 하지메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아들이 3일 동안 해방불명되었다. 슬리퍼가 등장한 에피소드인 어느 아이의 실종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지우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지우 일행에게 자신의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마을에 실종된
아이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 건 제 아이뿐이 아닙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얼굴 사진입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우 일행은 여경과 함께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상 증세의 포켓몬과 더불어 어디선가 퍼져나오는 수면파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우 일행은 이 수면파가 사건의 원인임을 느끼고 수면파의 근원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면파의 원인은 바로 슬리퍼입니다. 이 슬리퍼가 내보내고 있어. 수면파의 원인. 수면파의 영향을 받아 어린아이들이 체면에 걸려 한 곳에 모여 있다. 아이들의 실종 사건의 원인은 바로 이 슬리퍼였던 것이다. 우연히 슬리퍼가 뿜어낸 수면파가 아이들과 포켓몬에게 의도치 않게 이상 증세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아이들의 실종 사태의 범인은 바로 슬리퍼라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슬리퍼는 아이들과 연관이 되었고, 특히 이번 에피소드는 비록 만화이기에 조금 순화되어 묘사되어 있었지만 명백히 말하면 심각한 집단 유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실종되어 자치를 감추어진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비록 만화일지라도 부모의 가슴을 철렁이게 할 만큼 위험한 유괴 사건이란 모습이다. 마치 슬리퍼의 설정을 반영한 것처럼 말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슬리퍼는 아이들과 관련 많은 것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물론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다루어진 슬리퍼의 모습은 자신의 의도로 아이를 납치한 것이 아니며 그저 의도치 않은 실수가 일으킨 사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다시 아이들과 연관되었지만 명백히 이거는 사고입니다. 결국 슬리퍼가 자신의 불쾌한 설정처럼 아이들을 유기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슬리퍼의 이러한 모습을 다룬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포켓몬 파이어레드 리프 그린 버전을 플레이하다 보면 슬리퍼가 등장하는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3의 섬에 가보면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걱정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아이는 근처 어두운 숲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한 아이가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속에선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숲속에 실종되었다던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는 무서운 포켓몬이 방금 전 나타났다고 말하며 주인공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아이는 어떤 포켓몬이 쫓아왔길래 숲속에서 길을 헤매었던 것일까요? 공포에 떨고 있던 아이는 무언가 발견합니다. 소녀를 쫓던 정체모를 포켓몬이 등장하는 순간 마침내 쫓아오던 포켓몬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숲속에서 소녀를 길을 잃게 만든 포켓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켓몬의 정체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예상과 일치합니다. 포켓몬의 정체는 바로 슬리프입니다. 아이를 쫓아내 유기하려고 했던 포켓몬이 또다시 슬리프라니 사실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슬리퍼는 단순히 체면을 모티브한 포켓몬이 아니라는 것이다. 슬리퍼의 행보는 체면술사라기보단 거의 유괴범에 가깝다. 마침 게임의 설정, 애니메이션 그려지듯 행동들과 어딘가 불쾌한 음흉한 외모를 마치 아이들을 현혹시켜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유괴범 모티브한 포켓몬이 아닐까 싶다. 이것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까? 아쉽게도 제 생각엔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포켓몬 컴퍼니는 1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상품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슬리퍼 관련된 티셔츠가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티셔츠에 그려진 모습은 유괴범 그 자체였으니까.